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리조트 사업이 확정되면서 요즘 화성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일국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들어서는 규모가 동양 최대라고요? 예, 아주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러면 이제 테마파크 생각나고요. 무슨 영화 이렇게 배경 세트장을 놓고 이제 그걸 이제 테마파크화한 그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USK라는 말에 좀 이제 지역분들은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의 이제 약자인데요. 이제 너무 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USK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USK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화성에 들어오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지금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동, 그래서 동수원에서 출발해서 간다고 그러면 대략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서수원에서 가면은 또 그렇게 멀지 않고요. 남양동에서 북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간석지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규모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웬만한 신도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이제 한 430만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탄 신도시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테마파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테마파크가 우선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이렇게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나 호텔, 콘도 이런 숙박시설들이 또 함께 들어오고 또 골프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데요. 전체를 한 3등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테마파크,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골프장, 나머지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조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워낙 세계적인 유명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에다 이름을 붙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붙였고 본질은 어떻게 보면 리조트에 가까운 그런 위락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30만 제곱미터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면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이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계획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역시 가장 요즘에 관심사는 이걸 하나 들어서면 이제 얼마나 일자리가 나오냐 이제 그게 관심사인데요. 예측치들이죠. 지금 현재는 예측치들인데 1,000만 명 이상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은 넘을 거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그 중에서 한 70%는 한국인이고 한 30% 정도는 외국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제 많이 몰릴 때는 이제 조금씩 늘겠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아니실 거고요. 소문이 나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면 한 1,500만 정도까지 연간 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게 대충 가름을 해도 365일로 이렇게 나눠봐도 하루에 3만 명 이상 찾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만 쓰고 가도 이게 한 3억 이상이 되는 게 이제 계산이 쉽게 되죠. 세수입이 한 1,900억. 예, 그 중에서 지방세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도비가 이제 더 많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레저세 이런 게 이제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이제 국비가 이제 많이 이제 세수입이 는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고용 인원. 직접 여기 이제 호텔도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하니까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11,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주변에 식당도 늘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주변에 이제 간접적으로 또 고용이 또 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간접 효과로 했을 때 이제 1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들어왔을 때 단순한 고용 효과, 그래서 봉급으로 받아가지고 지역사회에 뿌려지는 돈들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이 커다란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곳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워낙 소비가 크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지역사회에 이제 중지가 모아져야 되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야 농산물이 됐던 공산품이 됐던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가 아니면 주변 도로 이런 교통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이게 구상이 되고 있나요? 예, 경제 효과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냥 단순한 기대지만 도로는 지금 당장 이제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제일 관심사는 역시 도로인데요. 하루 계산해보면 하루 3만 명 찾는다고 그랬는데 차가 한 10,000대 정도 몰린다고 하면은 이게 길이로만 따져도 한 3km 이거 늘어서는 겁니다, 차가. 그래서 주변에 과연 도로를 다 닦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분명히 그 차관이 당일날 이제 나와서 이제 언급도 했었고요.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닦이느냐, 지금 뭐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동쪽은 수원 뭐 성남 방향이고요. 북쪽은 안산 쪽이고 서쪽은 인천 쪽입니다. 남쪽은 뭐 평택 쪽이고. 근데 대부분 이제 도로가 경부축이 있고 그다음에 과천에서 내려와서 이제 평택까지 이제 얼마 전에 뚫렸죠. 과천 네. 평택 간 도로가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그 남부축으로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이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북축으로는 도로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원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 4개의 도로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 가로로. 그랬을 때 한 8개의 도로를 추가로 이제 신설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의왕에서 평택으로 내려가는 도로, 상당히 그 서울로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당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요. 그 도로에서 지금 매송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IC가 하나 있는데 네. 그 근방에 또 하나의 JC를 두고 민자 고속화 도로를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까지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뚫리면은 지금 호매실이 그 외곽도로에 그 의왕 평택간 도로에 바로 접해져 있는데요. 호매실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땐 한 15분 정도 거리. 네. 로 상당히 거리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축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도로들이 네.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그 개장 전까지 다 완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안산 MTB를 그 시화호 간섭지 북단으로 해서 넘어 들어오는 그것도 교량을 몇 개 설치하면은 곧 개통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전철도 뭐 연결되는 방안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뭐 관광객들, 주민들 모두 웃을 수 있는 시설로 좀 거듭나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